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계속 교수 이론을 할 거예요. 교육학에 있는 교수 방법 중에서도 교수 이론, 수업 이론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성주의 수업 이론 중에서 PBL이 뭐냐면 문제 중심 학습이에요. 문제 기반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문제 기반 학습, 그 다음에 RBL, 자원 기반 학습, 그 다음에 목표 기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4가지 구성주의 수업 이론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기반 학습부터 살펴볼게요. 문제 기반 학습은요, 그냥 저는 PBL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한데 뭐 상관없어요. Problem Based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PBL이라고도 해요. 문제 기반 학습은요, 실제적인 비구조화된 문제를 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이미 출제가 한번 됐어요. 논술형에서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 기반 학습의 그 문제의 특성 써라. 학습자의 역할 2가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통째로 논술 초기 같은 경우는 통째로 이론 하나씩 다 쓰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온 거는 이렇게 제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사소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나와요. 문제가. 그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기반 학습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뭐 절차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봐놔야겠죠. 그 다음에 2013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는 객관식으로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문제집에 있어가지고 봤는데 한번 이걸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기출됐었는지를 말하도록 할게요. 먼저 항상 문제 기반 학습이란 해서 한 문장을 써줘야 돼요. 무슨한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써줄 거를 항상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구조화된 문제예요. 비구조화된 문제가 뭐냐면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 그래서 비구조화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건데요. 해결 방안을 이거는 팀 활동을 해요. 팀 활동.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도 있거든요.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도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통해 찾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교수 학습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한 줄 정도 언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특징을부터 봐야 돼요. 특징은요, 먼저 이 문제가 비구조화인데,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과제였죠? 현실에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3년도에 한번 이 문제 기반 학습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는 자,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이 비구조화된 문제로 그 기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해안가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있다.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폐수, 지역 축산의 폐수가 이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뭐 피해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던져줘요. 그거는 실제적인 맥락이죠. 실제적인 비구조화된 문제.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 제시가 돼 있는데, 기출문제도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 축산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제, 자치회의 문제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구조화된 문제,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랑 학습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이게 현실에는 비구조화된 문제가 이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는요, 학습 전, 중, 후로 생각하면 돼요. 학습 전에는 뭐예요? 안내자가 돼 있죠. 얘들아, 오늘 수업의 특징은 이런 거야. 그 다음 너희는 이렇게 뭘 학습하게 될 거야. 학습 결과로 무엇을 학습할 거라고 안내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인지적 조력과 코칭. 인지적으로 도움이에요, 조력. 조력은 도움이죠. 인지적으로 도움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코칭. 관찰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피드백 줘야 되겠죠. 코칭해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평가자예요. 평가는요, 학습 과정, 결과를 다 평가해요. 결과를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역할이에요. 학생은요, 우리 2018년도에 기출되어서 논술에서요, 학생의 역할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왔어요. 자, 먼저 학생은요,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적극적 참여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게 구성주의 수업 이론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학습자의 역할이에요. 구성주의에서 학습자 역할이기도 하고 이 PBL에서 학습자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맥락에서 지식을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게 학생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볼게요. 이 수업의 절차인데요. 되게 쉬워요. 그럼 처음엔 당연히 도입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 제시. 문제 제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했어. 팀별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해야 돼요. 발표하고 토의하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정리. 그 도입 단계에서는요, 당연히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되겠죠. 교사가요. 똑같아요. 그 다음 뭐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교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PBL의 특징을 말해줘야 돼요. 팀별로 할 거고 하면서 수업 특징을 설명해줘야 돼요. 교사가. 수업 특징을 이제 교사가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였죠? 실제적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게 현실에 있는 실제적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적 문제를 제시하고요. 뭐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깐만요. 두 개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학습할지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 결과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도 알려줘야 돼요. 교사가요.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며 니네는 수업 중에 이렇게 팀별로 지금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팀별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줘야겠죠. 학습자가 과정 중에 무엇을 해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무엇을 학습하게 될지 설명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은요, 팀별로 해요. 그래서 팀별로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발표는요, 팀별로 문제 해결한 걸 전체 학급 차원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발표를 함으로써요. 그래서 팀별 결과물을 전체 학습 차원에서 공유. 전체 학급 차원에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요약 정리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그냥 요약 정리하면 안 되고 팀별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약하고 정리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요, 위에 특징에서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이죠? 조금만 올릴게요. 자, 장점은요, 우리 위에서 한번 찾아봐요.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한다. 이거 사라고 쓸게요. 장점과 단점. 단점. 그래서 학습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출제된 것도 그렇지만 학급 차원에서 공유하고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학습 능력도 신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팀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뭐야? 실제적인 문제네? 우리 지역에 있는 오염 폐수에 대한 문제네? 오염 폐수, 같은 말이네요. 오염수, 폐수에 대한 문제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은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수가 너무 많아. 그럼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럼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마늘씨, 시간 부족. 그 다음에 이게 현실에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잘못 제시했을 경우는요. 그러면은 그럴 위험성도 있죠.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부적절한 문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현실에 있는 문제, 현실에 없는 문제,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문제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교사가 이렇게 코칭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코칭 기술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가 돼요. 교사의 코칭 기술에 좌우되기 쉬움. 그러니까 코칭을 잘해주면 성공적이고 코칭을 잘 못해줘.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실패되고. 그래서 교사의 코칭 기술에 의해서 이 문제 기반 학습이 좌지우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학습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몰라, 평가자가. 그래서 결과물에만 치중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학습 결과물에만 치중하는 경우, 그 단점이 되겠죠.
치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 실제 학교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이 교수학습 모형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주는 시사점. 여기서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기반 학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프로블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사점은요, 실제적 맥락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를 시사해 줬어요. 실제적 맥락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하구나. 교육을 시사해 줌. 그 다음에 이게 학습자 이제 스스로 성찰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학교 현장에 시사점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 교수학습 모형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였네요. 그래서 실제적 맥락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시사해줬고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를 이 학습 모형이 시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기반 학습했고요.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 이제 앞에가 리소스예요. 자원 기반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원 기반 학습. 자원 기반 학습은요, 이게 아까 PBL이었잖아요. 이건 RBL이에요. resource. 자원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래서 이거는 RBL 약자를 따서요. 이거는요, 학습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잠깐만요.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 자원을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켰잖아요. 이거는 핵심이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이 뭐냐면은 정보예요.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고 조직하고 발견하고 이런 식의 전 과정을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치면은 자원을 활용하고 정보 활용하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로 향상에 따라 더 주목받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여진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전 과정이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의 발견, 정보 내가 발견해야겠죠. 그 다음에 획득하고 보고 뭐 내가 분석도 해야 되겠고 조직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활용도 해봐야 되겠고 이런 전 과정 활용의 전 과정을 학습자가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 간단하죠.
자원 기반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예요. 목표 기반 시나리오. 그래서 이건 목표를 가장 중요시하겠죠? 목표, 골, 기반, 베이스드.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생크가 주장했어요. 생크. 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목표, 이제 목표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기반한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 기반이에요. 아까는 자원을 바탕으로 학습한 거고요. 이제는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하는데 그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 자, 써볼게요. 그래서 구체적 목표에 기반하고 있는 실제적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기반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공. 그래서 이 학습은요, 얘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학습이요. 그래서 학습의 특징을요, 제가 이제 4가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학습은요, 목표 중심적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이 목표 기반 학습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가 말하는 학습의 특징을 한번 4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금 말했죠? 목표 지향적이다. 학습은 목표 지향적이다. 당연히 목표 기반 학습이니까요. 목표 지향적이겠죠? 그래서 골 목표 지향적. 그 다음에 이건 기대 실패로 촉진될 수 있다 그래요. 기대 실패로 학습이 기대 실패로 촉진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대 실패가 뭐냐면 학습자가 문제를 틀렸을 때 기대 실패가 일어난대요. 그럼 기대 실패가 일어나면 학습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게 기대 실패가 그러니까 학습을 더 촉진한다는 거예요. 학습을 더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실패가 뭐냐. 지금 설명한 거를 이제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이 틀렸어. 지식이 맞아야 되는데 틀려. 기대 실패가 일어나면 학습자가 이를 채우려고 하겠죠. 물론 안 채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식이 틀리는 이런 기대 실패, 이거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가 내가 기대했는데 근데 지식이 틀렸어. 그럼 기대 실패가 일어나요. 기대 실패가 일어나면 학습자가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지식을 채우려 시도한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시도하니까 이것이 학습을 촉진하겠죠? 이것이 학습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실제 상황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줘요. 그 케이스. 실제 사례, 실제 예를 줘요. 그래서 이게 사례 기반을 통한 실제 예, 사례 기반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그게 학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에요. 사례 기반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학습이 사례 기반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나중에 다음 경험에서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축적하게 될 거다. 그게 학습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비슷한 사례에 적용할 경험을 지금 축적하는 것이다. 적용할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이게 학습이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집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너무 거창하죠. 데이터베이스래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나중에 비슷한 사례와 경험을 축적하는 그게 바로 학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예요. 상보적 교수는요, 이거는 전공에서, 국어 전공에서 이제 독서 교수 학습 모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교사의 활동이 많아요. 근데 책임 이양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의 역할이 더 커져요. 교사보다요. 그래서 이거는요, 펠라스. 그 다음에 브라운이 제시했어요. 펠린사다, 펠린사. 잠깐만요. 펠린사.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사도 또 CS야. 사 할 때요. 이게 COC요. SA도 아니고 CSAR. 아, 근데 뭐 이거 안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잠깐만요. 펠린사. 순서대로 써볼게요. 펠린사. 어렵죠? 그 다음에 브라운이 이제 주장한 거예요. 상보적 교수법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 역할이 많다가 차츰 학습자 역할이 많아짐. 그 다음에 독서 교수 학습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초기에는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점차 주도권이 학생에게 이양됨. 그래서 이게 막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더라고요. 교사가 처음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주도권이 학생에게 이양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 이게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역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교사 역할이 되게 많아. 교사 역할이 처음에 이만큼이야. 이게 교사 역할의 면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줄어들죠. 학습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누구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사 역할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렇게. 그게 상보적 교수예요. 학습자 역할은 이제 학습자가 점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이게 초기는 중기, 후기.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점차 학습자에게 이양되는 게 상보적 교수예요. 자, 그럼 우리 볼 수 있도록 좀 더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상보적 교수법은요. 독서 교수 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국어 전공에 나오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요질명예라고 외우면 돼요. 요질명예 단계인데요. 요질명예. 이 사람들은 이 단계가 반드시 이렇게 1, 2, 3, 4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뭐 이게 이 순서는 반드시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약에 절차 같은 거 쓰라 그러면 일단은 써야 되니까 요질명예로 외워놓을게요. 요는 요약이에요. 질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 명은 명료화. 얘는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서 교수 학습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약을 해요. 이게 핵심 내용을 교사가 학생에게 요약하게 해요.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요약을 했잖아요. 그럼 교사가 질문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그럼 학습자가 그 내용을 다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명료화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왜 내가 이 부분을 답을 못했는지 명료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읽을 단락을 이제 예측하면서 다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써야 되니까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사가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게 해요.
중심 내용을 요약하게 함. 사실은 뭐 요약 자체가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글을 요약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여기 교수 이게 이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교사가 이게 주요 쟁점에 관해서 질문함. 주요 쟁점에 관해 학습자에게 질문한. 그럼 학습자는 다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학습자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을 명료하게 함. 명료하게 함. 그 다음 이제 학습자가 이제 또 다음 단락, 다음에 읽을 단락을 또 예측하며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필자가라 그러겠다. 앞에는. 필자가 다음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차 학습자의 역할이 많아지는 걸. 그러니까 지금 다 요약하고 뭐 다음 단락에서 말하고 필자가 다음 단락에서 말하는 게 예측하게 하고 그 이유가 이게 독서 교수 학습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할 이 부분의 교수 학습 이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